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지혜와 노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을 쫓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바로 커피 한 잔의 여유죠. 구수한 향기, 깊은 풍미가 참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 향긋한 커피,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은 걸까요?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드시지 않는다면 이 커피가 오히려 우리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기억력을 갉아먹으며 끔찍한 치매를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 티켓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잘못된 음식 궁합 하나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를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이 위장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커피를 드신다면 10년, 2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커피가 보약이 되고 어떤 커피가 독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은 제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겁부터 드렸으니 이제는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대로만 마신다면 커피는 그 어떤 영양제 부럽지 않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와 파킨슨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서너 잔 정도 꾸준히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우리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물질이 뇌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뇌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침묵의 장기간을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혹시 젊을 때 술을 좀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간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하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커피 속의 특정 성분들이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이라고 해요.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세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커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클로로겐산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이 식사 후에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 프림을 듬뿍 넣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반드시 블랙커피, 즉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커피로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이 쇠가 녹슬 듯 늙고 병드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커피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의 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흔히 항산화하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를 떠올리시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섭취할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은
와인이나 녹차보다도 훨씬 많다고 해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샘물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피가 심장에 안 좋다는 오해가 많았는데요. 최근 메이오 클리닉을 비롯한 여러 유수 기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루 23잔의 적당한 커피 섭취는 오히려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이건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울감 해소와 기분 전환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커피의 향긋한 아로마는 그 자체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외로움을 느낄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나 좋은 커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보약 같은 커피도 무엇과 함께 하느냐, 어떤 습관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망치는 독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절대로 커피와 함께 해서는 안 될 최악의 궁합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진통제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하나를 커피와 함께 꿀꺽 삼키시곤 하는데 이건 스스로 위벽을 갉아먹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진통제 자체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나 위장 출혈의 위험을 높이는데 커피의 카페인과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위 점막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심한 경우 위궤양이나 위출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뼈 건강 보조제, 즉 칼슘이나 철분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제를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면 비싼 돈 주고 먹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칼슘이나 철분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딱 막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딱 차단해버리는 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칼슘제나 철분제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의외로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맛 때문에 라떼를 즐겨 드시는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이 커피의 탄닌 성분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서 탄닌산 칼슘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려요. 즉 우유에 좋은 칼슘도 커피에 좋은 항산화 성분도 모두 잃어버리는 정말 아까운 조합인 셈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의 산성 성분과 우유가 만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 시럽, 휘핑크림 같은 단 것들입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앞서 커피가 혈당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블랙커피 이야기입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나 시럽을 듬뿍 넣은 커피는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을 잡기 위해 우리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올랐던 혈당은 곧바로 뚝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공복감을 유발해서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건 우리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잦은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여 결국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궁합은 빈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깨기 위해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들이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내 위를 제발 좀 괴롭혀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위 안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만 잔뜩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위산이 연약한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커피는 반드시 간단한 식사 후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커피와 함께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우리 몸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8가지 이상 넉넉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계피, 즉 시나몬입니다. 커피에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 드시면 맛과 향이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건강 효과는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합니다. 커피가 혈당에 미칠 수 있는 약간의 부담을 계피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거죠. 또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커피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까지 더해져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커피와 함께 곁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죠? 견과류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카페인으로 인해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커피의 각성 효과가 부드럽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요. 세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쌉쌀한 다크 초콜릿을 말하는 겁니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의 폴리페놀과 카카오의 플라바놀, 이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성분이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은 암, 치매, 심장병 등 모든 병의 근원인데요. 커피에 강황가루를 아주 약간 한 꼬집 정도만 타서 드시면 커피의 항산화 효과에 강황의 항염증 효과가 더해져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궁합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우리가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물처럼 마시면 오히려 만성 탈수에 시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양 혹은 그 이상의 물을 한 잔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커피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궁합은 콜라겐 가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 관절 쑤시고 피부 탄력 떨어지는 게 걱정이시죠? 커피에 맛이 없는 콜라겐 파우더를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커피의 쓴맛이 콜라겐 특유의 향을 가려주어 먹기에도 편하고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관절과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7번째는 귀리 우유, 즉 오트 밀크입니다. 앞서 일반 우유는 궁합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부드러운 라떼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일반 우유 대신 식물성 우유인 오트 밀크를 활용해 보세요. 오트 밀크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커피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8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얇게 썬 생강 한두 조각을 넣거나 생강가루를 살짝 뿌리면 커피에 찬 성질을 중화시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커피 생활을 위한 생활 밀착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커피를 사실 때 가루로 된 것보다는 원두 형태 그대로 된 것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원두는 분쇄되는 순간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향과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드시기 직전에 바로 갈아서 내리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향이 날아간다는 건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도 함께 날아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원두를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나 냉동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 냄새를 커피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온도 차이 때문에 원두의 습기가 차서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는 빛과 산소, 습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밀폐가 잘 되는 용기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려 드실 때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커피 오일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간 높일 수 있거든요. 종이 필터는 이 카페스톨 성분을 대부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커피는 제대로만 마시면 치매와 당뇨를 예방하고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나 칼슘제와 함께 먹거나 빈속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대신 커피에 계피가루나 강황을 살짝 뿌리고 호두나 다크 초콜릿을 곁들이며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도 지혜와 노후와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